추미애 의장 뭐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나오던데 조정식 의원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이 이른바 이제 단일화에 합의했다. 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다면서요? 제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우선 저는 예. 제 입장이 중요한 예.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입장 없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찍어라 이렇게 설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관되게 네. 방송 쪽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고발할 수 있는 나는 국회의장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저를 7개월 동안 방통위원회 임명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발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당선되는 바람에 그 고발이 취하됐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한 고발은 부작위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를 임명 안 하냐. 예, 예. 제가 그때 직업이 없어야 되는데 직업이 생겨가지고 생길 것이므로 그래서 취하됐어요. 예. 저는 그 고발을 김진표 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죠. 네. 민주당의 대표로 민주당과 네. 제가 했었어요. 네. 근데 7개월을 임명 안 하고 뚜렷한 이유도 없으면 국회의장이 고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천했던 2명의 방심위원 민주당 아직까지 임명 안 해서 한 분은 그만뒀습니다. 기다리다가. 한 분.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네, 황모 있었고 최선영 교수. 예, 예. 최영성 교수인가? 최선영 교수. 둘 다 임명 안 해서. 저도 이름을 외웠어요. 최선영 교수. 왜 하도 임명 안 하니까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임명 안 해서 알게 된 이것에 대해서 네. 특히 방심위는 네. 결혼이 생기면 30일 내에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임명 안 한 거 왜 고발 안 하냐. 제가 이렇게 이 연사가 목청 높이지 근데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럼 불법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를? 그 현행법 위반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는 게 여러 사례가 있네요. 그렇죠. 예. 제가 산 증인 아닌가요? 예, 그러네요. 7개월 동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고발할 사람이 제 기준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누군가를 저는 찾아왔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에 저는 결정을 할 때 네. 타협은 없다. 모든 것에 타협은 없다. 네. 이재명 대표의 검찰발 탄압 리스크도 네. 타협이 없다 이건. 이재명 대표는 정말 무죄임으로 네. 이거는 무죄임을 다투고 싸우는 거지. 예를 들면 판사와 내가 안다고 최민희가 안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게 저는 너무 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박균택 당선인 나오셨는데 이제 재판 쭉 했던 변호인으로서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봐도 무죄 말고는 없다. 뭐 이렇게 그 설명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거지 수사고 이건 네. 정적 죽이기 수사고. 네.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떠들려면 자료를 봐야 되는데 아무리 자료를 봐도 이건 무죄인 거예요. 네. 배임건에 관련하여 유죄받은 예는 정말 없어요. 네. 특히 지자체 단체장이. 그러면 다른 지자체 단체장들도 다 아무 일도 비밀이에요. 못하죠. 아무 일도 예.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그 기준. 타협이 없는 전국에서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되고 협치는 대통령이 안 하고 뒤통수 치는데 예. 이게 뒤통수 친 인사 아닙니까? 검찰 인사가 겉으로는 막 그러다가 뒤로는 잡아 이번에는 반드시 해 네. 이런 인사거든요. 반드시 잡아쳐 넣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는 개혁 국회의장이 정말 김진표 의장식으로 안 하고 이게 국민의 뜻에 따라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일을 추진하면 어마어마한 검찰과 언론의 압박이 있겠구나. 네. 검언 유착의 집중포화를 받겠구나. 네. 의장이 제대로 일하려면 이걸 버텨야 된다. 이게 제 기준이에요. 예, 이제 앞서 이제 우상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회의장 경선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관련해서 추미애 후보의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는 교통정리가 아니고 물이 흐르듯이 형성이 된 거다. 라고 얘기를 오늘 아침 BBS 라디오에서 출연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또 많은 언론들이 이거를 대립각으로 보도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네. 지금 추미애 그 의장 후보하고 네.
그 우상호 의원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조중동과 언론이 네. 민주당을 흠집내고 국회의장을 벌써부터 흠집내는데 예, 흔들기 시작한 거죠. 예, 그 이제. 흔들기에 좋은 거리를 제공한 것밖에 안 된 거죠. 그런데 저거는 네. 기존 문법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김진표 의장 될 때 뒤에서 안 움직였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우원식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네. 민평연과 더미래가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움직이세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런 정치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도 개인 의견이 있는데 예. 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하지 않다가 누군가에게 표했다고 합시다. 네. 그게 알려지면 그게 교통정리입니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이 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인데 본인의 그렇죠. 판단과 뭐 이게 있잖아요. 그 판단에 당연하죠. 따라서 뭐 후보에게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드리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 시각엔 두 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야가 너무 좁다. 네. 아, 지금- 근데 민주당은 너무 많이 흔들네요. 아니 흔들어도 네. 갑니다. 네. 예. 저기 그 기차는 갑니다. 기차는 간다. 예, 국민 민심을 따라 갑니다. 예. 추미애 대표를 지지한 건 민심이에요. 네. 당심이에요. 네.